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오늘 테슬라는 336.87달러로 마감했고요. 0.72%가 하락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143.34달러로 마감했고 1.98%의 하락을 보여주었는데 이 시장 전체가 좀 좋지 않은 모습도 있었습니다. S&P는 0.9%, 나스닥은 1.33%, 다우는 0.22%가 내렸는데요. 테슬라만 빠진 날은 아니었고 전반적으로 좀 장이 안 좋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세미트럭이 회사 역사상 가장 큰 주문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한 회사가 무려 500대를 한꺼번에 가져가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최대 기록은 370대였는데 그 기록을 하루 만에 갈아치우게 되었는데 이 세미트럭의 가장 높은 500대라는 주문이 나온 순간 테슬라도 조용히 무언가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려고 하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출발할게요. 오늘 시장 전체를 누르고 있는 것은 여전히 중동 문제입니다. 이란의 갈리파프 국회의장이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이 양해각서 조건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계속 닫아둘 것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이 브렌트유는 3분기 평균 배럴당 85달러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늘 테슬라 뉴스의 가장 큰 주요한 쟁점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잠시 스페이스X도 한번 확인해 본다면, 스페이스X는 공식 계정을 통해서 바다에 떠 있는 스타쉽을 약 24일 만에 크리스마스 섬 인근 해역까지 끌고 오는데 성공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섬은 인도양에 있는 호주령에 속한 섬인데 엔지니어 팀이 지금 그리로 가고 있다고 하고, 파도가 잔잔한 곳에서 기체를 정밀 분석한 뒤 텍사스 스타베이스까지 가져오는 것을 시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번 스타쉽은 7월 24일 13차 비행에 올라가 스타링크 버전 3의 실제 위성 20기를 처음으로 궤도에 올려놓았고, 또 우주에서 엔진을 다시 켜고 재진입까지 견디면서 이 프로그램 사상 가장 부드럽게 바다에 착륙한 기체인데요.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스타쉽은 바다에 닿은 뒤 옆으로 넘어지면서 부서지는 게 정상이었지만, 이번 스타쉽은 부서지지 않고 그대로 떠 있는 상황이고 처음 있는 일을 겪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회수 전망이 좋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지만 결국 회수에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비행을 하고 돌아온 기체를 온전한 상태로 손에 놓고 있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열차폐 타일에 어디가 벗겨졌는지를 실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스페이스X는 8월 안에 14차 비행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테슬라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세미의 공식 계정에서는 짧은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업데이트된 테슬라 세미 페이지가 공개됐다는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홈페이지를 새로 단장했다라는 안내인데, 이게 오늘 세미트럭에 500대 주문한 뉴스가 나오는 것만큼 매우 중요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올해 2월에도 세미트럭의 페이지를 한번 고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세미트럭의 스펙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세미트럭의 주행거리가 얼마인지, 또 배터리는 몇 킬로와트시인지 이 성능을 자랑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오늘 올라온 문구에서는 이 디젤보다 운영비가 싸다라는 이야기를 첫 줄에 담으면서 다른 관점으로 말하고 있고요. 또 에너지 비용이 낮고 정비할 부품이 훨씬 적어서 통상적인 트럭의 보유기간이 이 차값의 차이를 회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차량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는 관리 소프트웨어와 또 경로의 계획 기능까지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전에 있었던 것이 스펙만 강조하고 있었다면 이번에는 좀 달라진 것을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뀐 홈페이지를 보게 된다면 이 테슬라 세미트럭을 사면 언제쯤 본전을 뽑을지를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인 건데요. 왜 하필이면 지금 이런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바로 미국의 기름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갤런을 쓰고 또 마일이라는 단위를 쓰기 때문에 단위를 체감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변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에너지 정보청 기준 8월 3일 미국 고속도로의 경유 가격이 갤런당 5달러 34센트라고 하는데요. 1갤런은 3.785리터니까 한마디로 리터당 1달러 41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환율인 1412원을 곱하게 되면 리터당 1996원, 한마디로 리터당 2000원이라고 계산하면 쉬울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는 8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평균의 가격이 리터당 1847원이고, 정리하면 미국 경유가 한국보다 리터당 150원 정도 더 비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8%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 상황이냐면, 한국의 기름값은 13주 연속
내리고 있고 미국은 8월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 이 역대 최고 기록이 2022년 6월에 갤런당 $5 81센트였으니까 이 리터로 치면 약 2,170원인데요. 지금 170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정도로 와 있고 역대 최고 기록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호르무즈 해협이 닫혀 있다라는 게 미국의 경유값을 이렇게 밀어올리고 있고 그만큼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트럭의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보면 미국 대형 트럭은 1년에 10만 마일 정도를 뜁니다. 이 10만 마일이면 16만 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1년에 왕복을 한 200번 정도 한다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리터당 몇백 원의 차이가 이렇게 왕복을 200번 하게 되면 완전히 다르게 체감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 대형 디젤 트럭의 연비는 화물을 가득 실었을 때 리터당 2.6km를 갈 수 있는 것이라 계산하고 있고 실제로 이 정도 비율은 업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값입니다. 자, 1km를 가는데 경유는 약 0.39리터가 드는데 리터당 2,000원을 곱하게 되면 1km에 약 780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에 반해서 테슬라 세미트럭을 쓰게 된다면 이 테슬라 공식 페이지에서 적고 있는 효율은 1마일당 1.7kWh이고 킬로미터로 바꾸게 된다면 1km당 1.06kWh입니다. 자, 미국의 물류 회사가 차고지에서 밤에 충전할 때 쓰는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당 12센트 수준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1km에 약 180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 디젤 트럭은 780원이고 전기 트럭은 180원이라면 약 4배 정도가 조금 더 넘는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기요금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아서 킬로와트시당 18센트 정도로 잡아도 1km에 270원밖에 안 되는데 여전히 3배 가까운 차이가 나는 것이고 여기서 디젤 트럭과 전기 트럭엔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디젤 트럭 1km를 굴릴 돈으로 테슬라 세미 트럭을 3km에서 4km까지 굴릴 수 있다는 뜻인데 한마디로 디젤 트럭에 기름을 넣는 것과 전기 트럭에 충전하는 요금이 4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트럭 한 대가 16만 킬로미터를 달린다면 디젤은 연료비로만 1억 2,600만 원 정도를 넣게 되고요. 이 테슬라 세미 트럭을 사용할 경우 전기값은 2,88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한 대당 9,7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오게 되는데 이 트럭 한 대가 1년에 1억 원씩 아끼는 셈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문이 500대 들어온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은 이 테슬라의 세미 트럭 500대를 썼을 때 1년에 486억 원, 약 500억 원 정도를 아낄 수 있다는 맛이고 왜 한 회사가 갑자기 테슬라 세미트럭 500대를 계약하고 있는지 이 숫자 하나로 설명이 된다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디젤 트럭에는 엔진과 변속기,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 요소수 등이 들어가는데 전기 트럭은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이 분석에 따르면 1km당 정비비는 디젤 트럭의 경우 약 160원, 이 세미 트럭은 53원 정도로 계산되는데 여기서도 1년에 트럭 한 대당 1,700만 원 정도가 더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2017년에 세미 트럭을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모든 비용을 다 따지면 이 디젤 트럭이 테슬라 세미 트럭보다 20% 정도 비싸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계산에 깔려 있는 전제에는 경유가 갤런당 $2 50센트였었지만 지금은 $5 34센트, 한마디로 2배가 넘게 되었고 이 9년 전에 계산했던 것이 지금 와서는 훨씬 더 큰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기름값이 이렇게 치솟게 된다면 전기 트럭을 사게 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아무 전기 트럭이나 사면 되는 게 아니고 아인라이드라는 회사는 왜 하필 테슬라의 세미 트럭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이 테슬라 세미 트럭의 롱레인지의 견적 가격은 약 29만 달러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 돈으로는 약 4억 1천만 원 정도라는 조금 비싼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경쟁하고 있는 전기 대형 트럭이 이 프라이트라이너나 볼보의 트럭을 보게 된다면 30만 달러 정도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전기 대형 트럭의 평균 판매가는 2024년 기준으로 43만 5천 달러라고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테슬라의 세미 트럭은 전기 트럭 중에서는 좀 가격이 싼 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디젤 트럭과 비교하면 이야기는 좀 다른데요. 이 신형 디젤 트럭을 구매하는 비용은 18만 달러 정도 되니까 세미 트럭은 여전히 11만 달러, 약 1억 5천만 원 정도 비싼 상황이고 자, 그렇게 된다면 디젤 트럭이 아닌 전기 트럭을 설정했을 때 연료비로 과연 이 차이를 메꾸는데 몇 년이 걸리냐, 이게 지금 홈페이지에 적혀있는 회수기간이라는 말의 정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게
문제고요. 이 대형 트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트럭은 총 중량 제한이라는 게 있고 이 차가 무거우면 그만큼 화물을 실을 수가 없는데 배터리가 무거워지니까 전기 트럭은 여기서 무조건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전기 트럭에 한해서 총 중량을 2,000파운드 더 허용해 주었는데 배터리 무게만큼 좀 봐주는 것이고 이 테슬라는 작년 재설계를 통해서 약 1,000파운드 정도를 덜어냈고 여기에 2,000파운드의 예외를 더하게 된다면 디젤 트럭과 실을 수 있는 화물량이 거의 같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충전 시간인데요. 미국 연방 규정상 대형 트럭의 운전사는 연속으로 8시간을 몰기 전 반드시 30분 이상 쉬어야 하는데 이 법으로 정해진 휴식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테슬라 세미트럭은 메가차저에서 1.2메가와트로 충전하게 되면 30분의 주행거리의 약 60%를 채울 수가 있는데 이 숫자가 우연히 맞은 게 아니라 운전자가 어차피 쉬어야 하는 30분 동안에 이 트럭이 충전해야 되는 30분을 같이 맞춰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충전 때문에 멈춰서는 시간이 아닌 이 운전자가 반드시 쉬어야 하는 30분을 이용하는 것은 이 전기 트럭의 약점을 감출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왜 테슬라를 골랐는지 이해할 수가 있고요. 전기 트럭 중에서 제일 싸고 화물은 디젤만큼 실을 수 있고 충전 때문에 시간을 버리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아무래도 테슬라의 세미 트럭이 이렇게 많은 장점이 있다고 해도 지금 비싼 기름값 덕분에 잠깐 유리해진 게 아니냐, 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끝나게 된다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테슬라 세미트럭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장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름값은 이 미국 에너지정보청에서도 9월부터는 점진적으로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연료비의 격차는 앞으로 다시 원래대로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트럭을 굴리는데 연료비보다 훨씬 더 큰 항목은 바로 사람인데요. 미국 연방 규정상 트럭 운전자는 하루에 11시간까지만 운전할 수 있고 이 트럭은 기계이기 때문에 24시간 굴러갈 수가 있지만 사람이 운전하는 것 때문에 절반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무려 4억 원에 가까이 되는 자산을 사놓고 절반만 쓰고 세워둬야만 되는 건데요. 자, 이렇기 때문에 중국의 포니 AI라는 자율주행 회사는 1+4라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이 사람이 모는 트럭 한 대가 앞장을 서고 뒤로 무인 트럭 4대가 줄지어 따라가는 방식인데 운전자 한 명이 5대의 트럭을 끄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면 킬로미터당 화물 운송비를 29% 감소할 수 있고 영업이익률을 195%나 증가할 수 있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한 명까지 빼버린다면 훨씬 더 운송비는 내려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데요. 이 문제는 완전히 뺄 수가 없다는 데 있고 이 규제도 규제지만 기술이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다라는 장벽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운전색을 아예 없앤 트럭들도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중국의 웨스트웰이라는 회사의 Q트럭은 아예 운전석의 자리를 없애고 그곳에 배터리를 넣었는데 이 디디의 자율주행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 카고봇이라는 회사도 운전석 자리를 화물칸으로 바꾼 대형 트럭을 공개했고 운전석을 없애는 것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그 트럭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운전석이 아예 없는 트럭들이 다니는 곳은 항만과 물류단지, 전부 외부 차량이 함부로 못 들어오고 경로가 정해져 있는 관리자가 통제하는 공간에서만 사용되는데요. 이런 차들은 일반 고속도로는 달릴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의 운전자가 4대의 차량을 끌고 다니는 방법을 고안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라 생각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건 오늘 테슬라 트럭 500대를 주문한 회사가 아인라이드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운전석이 없는 트럭을 만드는 회사로 유명한 회사인데요. 그런 회사가 테슬라의 세미트럭을 500대를 샀다는 것은 매우 재미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이유는 아마존 화물을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또 뉴저지에서 일리노이로 실어 나르려면 통제된 구역 밖으로 나가서 일반 도로를 타야 되는데 자신들이 만드는 트럭으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로에서 실제로 달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바로 이 지점에서 테슬라가 서 있는 위치는 완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 테슬라는 지금 오스틴에서 운전석에 사람이 없는 차에 승객을 세워서 실제 굴리고 있고 로보택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번 달 말 이벤트를 연다고 하는 사이버캡은 아예 핸들도 페달도 없는 상황이고 또 2분기 표를 보게 된다면 테슬라 사이버캡은 텍사스에서 연간 12만 5천 대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운전석이 완전히 없는
많은 차를 양산표에 올려놓고 있는 회사는 테슬라뿐이고요. 이 세미트럭의 생산 능력이 비어있는 건 사실이지만 앞으로 세미트럭도 점점 사이버캣과 같이 운전자가 없는 이 자율주행 능력이 매우 중요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이 테슬라는 세미트럭이 모두 자율주행을 염두에 두고 설계했다라는 것을 공식 페이지에 적어놨고요. 이 바깥에 카메라만 10개, 실내에 1개가 달려있고 자율주행 하드웨어는 승용차와 같은 걸 쓰고 있는데 현재 테슬라의 세미트럭은 사람이 몰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로보택시처럼 운전자가 없어도 다닐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화물 운송에서 사람의 손만 필요한 건 운전이 아니라 싣고 내리는 일도 해야 되는데요. 만약 옵티머스가 이런 상하차에 투입되게 된다면 이 트럭으로 연료비를 깎고 무인주행으로 운전사의 인건비를 깎고 로봇으로 이 상하차의 인건비까지 깎을 수 있게 되는데 이런 세 가지 기술을 모두 갖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테슬라가 세미트럭을 몇 대 팔았냐를 보고 있지만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그래서 언제 세미트럭의 운전석에 사람이 없어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요. 오늘 테슬라의 세미트럭은 500대의 주문을 받았는데 이 주문의 가장 큰 영향은 기름값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500대가 점진적으로 자율주행 데이터를 모아오고 이 세미트럭용 충전소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면 이 운전석이 비어있는 트럭이 도로에 깔리기 전 그 길을 먼저 닦아두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 재미있는 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물건값에는 이 높아지는 기름값과 사람의 인건비 이런 모든 것이 들어있는데 이 테슬라가 이런 모든 것을 제거하게 된다면 물류 혁명이 올 수 있고 걱정하고 있는 물가 인상도 상당히 낮아지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 테슬라 세미트럭에서 운전사가 없어지는 날이 언제쯤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이 댓글을 남겨주시면 같이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